자, 주식 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조금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 양시장을 좀 모두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개인들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현재 0.6% 정도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지금 상당히 좀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별일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는요,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1번으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문자입니다. 많이 줄 보내주시고요. 전화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고요. 문자 상담은 핵심만 요약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여를 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드럼캣 시즌3 공연 티켓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공연 정보는 아래와 같고요. 일단 문자나 전화를 주실 때 공연에 대한 언급을 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도 받으시고 좋은 공연도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습니까? 일진 머티리얼즈요. 일진 머티리얼즈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14,800원에 네. 20%요. 20%요? 네네. 일진 머티리얼즈를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전기차 수혜주라고 네. 많이 빠져서, 네. 이제 좀 많이 빠져서 담아놓으면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샀는데 더 빠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한 14%에서 한 16% 정도 마이너스 상태인데, 네. 자금을 좀 더 투입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추가 매수를 좀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떨까 제가 궁금해서 그거 상담하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은 혹시 이거를 좀 네. 장기적으로 보신 거세요? 아니면 좀 중기적인 흐름으로 좀 보셨어요? 그냥 한 두세 달? 두세 달이요? 네. 그럼 어떻게 딱 보면은 중기가 약간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가 실적이 좀 약간 다소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네네네. 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모습들이죠. 네. 근데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네.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일진 머티리얼즈가 그 일렉포일을 좀 생산하고 있는 부분들은 알고 계시고요. 네네네. 네, 그 부분들이면 어느 정도 이제 많이들 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내년, 네. 올해 쪽에 턴어라운드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2분기까지는 좀 적자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일단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면 추가적으로 네네.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혹시 대박 플러스 보시나요? 계속 보는데, 네. 지금 제가 오늘 잠깐 일 때문에 나왔어요. 계속 보는데, 네. 그 대박 플러스를 저희 프로그램을 보게 된다면, 네. 저녁 7시에 하는 대박 플러스 그 강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네, 그거를 보시면, 네. 제가 강의도 해드리고 종목도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네. 크게 이 18,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빠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나 저점을 깨져 나가고 난 이후에는 그 마디폭만큼 빠졌거든요. 네. 이제는 다 빠졌어요. 그러면, 일단, 네. 그러면 전문가 선생님 그거 조금 더 사도 괜찮은 건가요? 자, 일단은 20% 네. 비중을 갖고 계세요. 14,800원이고요. 네. 만약에 지금 주가가 12,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만약에 20%를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12,000원 정도에 네. 하게 된다면 약 한 평균 단가는 13,4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네네. 13,400원 정도가 되면 평균 단가는 낮추는 효과가 대신에 비중이 또 과도하게 늘어나죠. 네. 전략은 일단은 12,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네. 2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기간을 조금 더 길게 가지고 가세요.
네네. 올해 연말이 아니라 내년 한 여름 때까지는 일단 좀 끌고 가세요. 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괜찮을 것 같은 종목이니까 일단 그렇게 진행을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목표가는 약 한 네. 15,000원 정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아, 네네네. 15,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추가 매수한 물량이 있죠? 20%. 네. 그거 매도하세요. 아, 매도를 네네네. 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좀 끌고 가시고, 네. 만약에 주가가 15,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네.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서 그 네. 차후에 대한 상담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힘내시고요. 네네. 자, 그러면 일진 머티리얼즈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고요. 자, 문자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AP 9,600원에 10%를 좀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5개월 정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DAP 한번 볼게요. 자, DAP 5,970원. 상당히 좀 크게 손실이 좀 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DAP 같은 경우는 PCB 업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PCB는 전자기계에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적적인 부분들이 아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일단은 기업적인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업 분석을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작년에 277억의 영업이익을 좀 냈었습니다. 근데 올해 부분들을 따져보게 되면 2분기까지가 약 106억이 아니네요. 76억 정도의 영업이익 달성밖에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와 4분기 때 적어도 200억 정도는 해줘야 일단은 작년 수익을 넘어가서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다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단기적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일단 밀려 내려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적으로 전략을 보게 되면 금일 같은 경우 13%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 이 자리대죠. 최근 과거에 형성돼 있던 이 저점 자리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9,000원대라면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큰 부분들이에요. 여기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보시되 일단 목표가를 한 단계 조금 더 높여갖고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즉 약 한 6,600원대에서 6,800원대까지 일단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소외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6,600원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시를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 개인 쪽만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수급적인 변화 조짐 이 부분도 필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다음 문자 상담은요. 위닉스 12,000원에 30%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위닉스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이죠. 자, 한번 보죠. 자, 12,000원. 수익 중이십니다. 약 한 10%가 좀 넘는 수익 중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얘가 왜 올라갔는가를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상당히 매수를 좀 많이 해줬었고 그 과거에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줬죠. 외국인들의 공백을 기관이 메꿔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마디 부분들을 따져보게 되면 과거에 저점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좀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됐었죠.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디 폭만큼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다면 13,000원 정도 때까지가 목표치란 말이에요. 목표치를 찍고 나서 3거래에 쉬어갔다가 나왔단 말이죠.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13,000원에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즉 익절가겠죠. 그 다음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이 한 차례 상승하고 난 이후에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한마디 더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한 15,000원 정도 때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수익 축하드린다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인터파크 얼마냐? 1050원에 20%를 좀 매수하셨습니다. 자, 인터파크 최근에 또 마찬가지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인터파크가 만원대 구간들에 일단 거래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첫 번째 포인트는
12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추격 매수겠죠.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일단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면서 사상 최고가의 신고가의 흐름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조정을 받을 때에는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굳이 이 자리대에서 손실이 났다라고 해서 리스크를 관리를 하자라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 차례 조정을 받게 되면 아마도 10,000원이 깨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한 9,800원 정도대 중반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만약에 이렇게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고 한 차례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 반등이 나올 때 일단은 매도를 하고 나오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즉 비중이 20%라면 9,800원대 이하권역까지 밀리면 한 10%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10,000원 이하로 낮추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조금 여유 있게 보세요. 한 12,000원 정도 때까지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 그 부분들은 약 한 9,400원 정도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다음 문자는 아이디스 19,500원에 비중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아이디스 한번 볼까요? 자, 아이디스 19,050원. 19,5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약간의 좀 손실권역이세요. 자, 보면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방향성이 나오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 방향성대로 쫓아가야 돼요. 만약에 횡보를 해주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따라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이것처럼 빠져 내려오고 있다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항대로 기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8,700원대에 거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지지라인대를 어디로 잡아볼 수 있느냐? 약 한 18,000원 정도를 잡아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과거에 돌파했던 이 고점짜리대를 지지를 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18,000원 정도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반등에 대한 목표치는 약 한 21,000원 정도를 좀 잡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현진 소재요. 현진 소재요? 예. 네, 현진 소재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8,070원이에요. 8,070원. 예. 네. 60%요. 60%요? 예. 한 방에 사셨나요? 예, 예. 화끈하게 사셨는데요. 예. 예, 어떤 게 좀 궁금하세요? 전번에 풍력 해갖고. 네. 방송에서 떠들어서 그래서 샀거든요. 방송에서 막 떠들어갖고 사셨어요? 예, 예. 아, 그러면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매수를 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자, 현진 소재가 지금 차트 보고 계시나요? 예, 예. 자, 차트를 보시면 한 번 상승을 했어요. 예. 조정을 받았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상승을 했죠? 예. 그리고 조정을 받고 세 번째 상승을 했어요. 예. 그러면 많이 상승했어요. 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아야 됩니다. 예. 일단 기술적 분석은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보면 실적도 한번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실적을 보게 되면 이 현진 소재도 실적이 그다지 썩 좋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2분기 때까지도 적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종목이 왜 올라갔느냐?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즉 예. 조선주가 올라가니까 같이 덩달아 올라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수급을 보게 되면 수급이 그다지 썩 좋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결국 리스크 관리 때를 해야 될 자리대를 좀 찾아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우선적으로 볼 때 이거 7,000원 이탈하면 네. 조금 더 밀릴 수 있습니다. 7,000원짜리가 이탈되면 아마도 6,000원대 초반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7,500원, 6,500원짜리 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예. 그 7,000원짜리 대가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21선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 반등이 시도가 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못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자리대를 깨지게 돼버리면 이 한 자리, 요 자리대 갭이 있거든요. 이 자리대까지는 깨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자리대가 약 6,800원이에요. 이 자리대까지 깨져버리게 되면 이 밑에 또 갭이 있거든요. 이 갭을 또 메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방송에서 이 종목 좋다라고 좀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한 방에 이렇게 질러버리거나 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한 번 매수를 했을 때는 기업이 실적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그 부분들 한번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가는요. 절반 되돌리는 가격이죠. 약 한 8,000원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의 매수가죠. 그 자리대까지 오게 되면 비중 60% 너무 많으니까 40% 이상 줄여버리세요.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전화 상담 끝났으니까요. 다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27,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파라다이스도 최근에 좀 잘 나가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파라다이스. 자, 27,000원에 매수해서 약간 수익 중이에요. 약간 수익 중인데 이 종목은 추세대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추세가 이렇게 따라가죠? 즉 21선 이탈되게 되면 상승 추세가 끝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위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가게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신고가죠. 약 한 28,500원에서 한 28,8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일단 비싼 가격에 사셨으니까 일단은 타이트하게 추세대로 좀 대응을 하자. 손절가는 21선 이탈하면 손절하시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28,500원에서 29,000원 정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파라다이스는 됐고요. SK 하이닉스, 기아차, 로켓 전기 중 어떤 게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 SK 하이닉스, 기아차, 로켓 전기 다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 매수를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 좋아 보이네요. 다 좋아 보이는데 좀 여유 있게 보자. 로켓 전기는 변동성이 좀 크죠. 그러니까 로켓 전기는 좀 제외를 하고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보겠다 싶으시다면 SK 하이닉스나 기아차 괜찮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 68,400원에 한 방에 100% 지르셨습니다.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대형주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은데 다음부터는 한 방에 100% 실치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68,400원이에요. 68,400원에 100%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는 올라가고 얘는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빠지고 있는 종목을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사줘야 된다는 거 왜 자꾸만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얘는 역배열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하락 추세 못 벗겨냈어요. 하락 추세 못 벗겨냈기 때문에 상승하기 힘듭니다. 상승하기 힘든데 그나마 위안거리를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저점대가 얼추 나왔다라는 부분들, 지금 이 자리대를 깨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그렇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점 이탈하면 손절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21선을 지금 지속적으로 저항대를 맞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7만원 정도에는 일단 자르고 나오자, 정리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말 여유있게 장기적으로 보시겠다라고 하신다면 88,000원 정도 때까지, 즉 월봉상의 박스권 흐름들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100%예요. 단기적인 대응 하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DNA링크 11,0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최근 들어서 코스닥 종목군들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DNA링크 어떤가 한번 볼게요. 자, 9,900원. 이것도 똑같죠?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인데 그나마 아직까지도 이 저항대, 즉 하락 추세대를 벗겨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얼추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 결국 어디겠습니까? 이 자리대는 어느 정도 저점대가 형성되어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다. 그러면 일단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9,600원 정도를 로스컷 자리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되 목표가는 너무 크게 잡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매수가 부근이에요. 11,000원 정도면. 근데 요 한 11,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그냥 비중 관리 조절을 좀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제가 잔소리 드릴 부분들은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입니다. 일단 대형주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대부분의 대형주들의 목표치는 얼추 찼습니다.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50%까지 이상 올라가온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줘야 돼요. 지수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지수는 올라가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대형주들은 큰 폭으로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즉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들 보게 되면 오늘 코스닥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견주하게 지금 조정받고 있단 말이에요. 0.4%. 외국인들 많이 샀습니다. 근데 많이 샀는데 일찍 팔까요? 못 팝니다. 더 올라가야 돼요. 못 가도 540포인트대는 갈 수 있습니다라고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가게 되면 아마도 550 이상은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 좋은데도 못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을 하길 원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좀 보자. 중소형주 중에서도 역배열로서 죽어가는 종목군들 보지 마시고 대가리를 딱 빳빳하게 세워져 있는 종목군들, 상승 추세로 전환해주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 잔소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